안녕하십니까. 심리대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나는 솔로 11기 정숙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정숙님의 설명은 돌진과 감성 사이예요. 정숙님이 굉장히 감성적인 분일 것 같죠? 그런데 정숙님의 표현대로 늦바람이 나면 무서운 것처럼 뭔가 하나에 꽂히면 좀 다 내려놓고 그렇게 중간 없이 달려가는 그런 면도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정숙님이 가진 매력이자 장점일 수 있는 거죠. 이건 그런 거를 암시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공부를 좀 오래 하셨다 보니까 그리고 특허상표 변리사 뭐 설명할 필요 없는 직업이죠. 근데 어쨌건 굉장히 공부를 오래 하셨고 사적인 시간이 같은 나이대에 비해서 아무래도 좀 적었을 수 있겠죠. 일과 공부에 좀 많은 시간을 보냈을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무래도 연애에 투자한 그 동년 대비 절대 시간 자체는 많이 적을 것 같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연애를 못 해봤겠다 그런 게 아니라 어쨌건 일이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연애 횟수가 되더라도 그러다 보면 약간 그 연애를 글로 배운 분들의 실수가, 그러니까 글로 연애를 배우신 분은 아니지만 이게 좀 나이에 비해서 조금 서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서툼은 뭐랄까 그런 중간에 어떤 행동을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정숙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연애를 진짜 못 해본 사람들, 이제 다음 기수에 이제 모태솔로 특집이 나오는데 정숙님은 모태솔로가 아니죠. 연애도 해볼 만큼 해보셨을 거고, 이제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나이대에 비해서 좀 적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이 사람을 유혹해야 된다. 아니면 이 사람의 유혹을 유도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그런 상황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때 뭔가 중간값이 없어. 그러니까 굉장히 다 내려놓고 완전히 막 상대한테 모든 걸 다 보여주거나, 아니면 상대에게 뭐 이렇게 밀당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아예 안 해버리거나 아예 다 극단적으로 해버리는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는데, 근데 그런 것도 이제 경험하면서 또 배우는 거죠. 근데 물론 뭐 정숙 씨가 뭐 배워야 될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저 돌진과 감성 사이 저 단어를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떠올랐다는 거지. 근데 뭐 당연히 이제 이게 정숙님을 설명하는 그런 말은 내 설명이 정숙님을 설명하는 그런 말은 아니겠죠. 그리고 도착은 남동생네가 데려다 줬어요. 그 올케랑도 굉장히 친한 것 같아서 그런 걸 봐도 정숙님이 굉장히 성격이 좋은 분이라는 게 느껴지죠. 그리고 사전 인터뷰를 하거나 이럴 때도 호탕하게 웃으시는 그런 것들을 보면, 아, 이분이 그러니까 미소는 기본 장착, 항상 하려고 애를 쓰는 거고, 진짜로 재밌을 때는 또 이렇게 호탕하게 웃으시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밝고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분 같아 보여요. 그래서 자신은 이제 허당끼가 많고 남동생들이 챙겨준다. 그래서 이상형이 자상하고 세심한 분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외적으로 푸근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원한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좀 편안한 사람을 원하는 것 같죠. 근데 진짜 그럴까요? 그거를 봐야 돼. 이런 게 정숙님을 설명하는 단어들이긴 한데, 정숙님이 왜 저런 사람을 원할까를 정숙님이 영식님을 골랐던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첫인상 선택을 영식님을 했거든요. 영식님을 선택한 이유가 다들 웃으려고 하는데 혼자만 찌푸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자기가 선택한 이유를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저 남자 뭐가 있다, 그런 느낌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방송에 연연하지 않는 자신감, 남들의 시선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자신감이 있어 보였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내 이상형을 얘기할 때는 항상 이런 어떤 세심한 사람, 그렇게 자상한 사람, 챙겨주는 사람, 푸근한 사람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자 보자고요. 영식님을 택한 이유는 뭐예요? 정숙 씨가 바라는 워너비가 있는 게, 내가 못하는 거. 정숙 씨는 남들 시선을, 그러니까 정숙 씨는 약간 그 일적으로는 굉장히 프로시지만 이런 사회적으로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고, 내가 좀 상처받아도 아유 됐어 뭐 그럴 수 있지 뭐 하면서 넘어가고, 손해보고 그냥 상대를 배려하고 넘어가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숙님은 실제로 영식 씨가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수 있죠. 근데 햇볕 아래서 혼자 찡그리고 있을 수 있는, 그냥 인상이 써지면 인상을 써버리는,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정숙 씨 입장에서는 멋있어 보이는 거야. 왜? 내가 못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게 좋고 착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고는 있는데, 그런데 저런 사람들을 보면 멋있는 거야. 그래서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1등인 이런 학생이 완전 노는 무리의 어떤 사람과 또 연인이 되고 만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서로가 동경하는 면이 있거든요. 물론 그건 좀 드문 케이스긴 하지. 그래서 정숙 씨는 그런 사람을 보면 동경해.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끌리거든요. 내가 갖지 않은. 그래서 자신감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금 좀 지적인 면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더라도 좀 자신감 있고 그렇게 좀 리드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숙님은 끌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런 능력치를 가진 사람 중에 좀 많은 비율이 나쁜 남자일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나한테 뭐 별거 없으면서 허세 부리고 막 그런 사람들이 실은 저렇게 보일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영식 씨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영식 씨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숙님이 내가 이상형이라고 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야? 편안하고 부드럽고 다정한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에요. 막상 그런 사람을 이상형으로 꼽지 않아. 왜? 무서우니까. 정숙 씨는 사람에 대해서 되게 조심하고 배려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정숙 씨가 완전 막 두리뭉실한 그런 사람은 아니지. 흐리멍텅한 사람은 아니지. 생각도 많고 똑똑한 사람이지만 그냥 상대가 나한테 어느 역치 이하의 상처를 줬을 때 그냥 넘어가고 웃어버린단 말이에요.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지. 그리고 그 역치도 꽤 높을 거고. 그런데 그거를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냥 웃어버리잖아. 그래서 그게 계속 쌓인다고. 그래서 나에게 다정하게 대하고 나의 이런 어떻게 보면 약한 항상 웃지만 그 웃는 와중에서 항상 쌓여가는 그런 상처들을 좀 건드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사람을 원하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정숙 씨가 만날 수 있는 최상의 배우자는 그런 남자다움이 있으면서 저런 편안한 외모를 가진 그런 사람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다가 하나 더. 정숙 씨의 취미가 뭘까? 저는 유추하기로 독서일 것 같아요. 너무 그냥 뜬금없는 얘기 같죠. 근데 그거를 그냥 취미가 뭐예요? 하면 사람들이 그냥 쓸 거 없으면 독서 쓰지. 독서 아니면 뭐 영화 감상 뭐 이런 거 쓰죠. 근데 정숙 씨는 그냥 책을 좋아하는 사람 같아요. 그걸 두 군데서 느꼈는데 하나는 여기 솔로 날아온 게 현실 세계에 온 것 같지 않고 한여름밤의 꿈 같다라는 그러면서 한여름밤의 꿈을 언급하는 그 대사에서 살짝 혹시 셰익스피어의 희곡 그러니까 이 한여름밤의 꿈 이 단어 자체는 그냥 많이 인용되는 말이긴 하지만 조금 책을 좋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확신하게 된 계기는 광수 씨가 자기소개를 할 때 책을 썼고 베스트셀러라는 얘기를 해요. 거기에서 정숙 씨가 중간에 말을 끊고 질문을 해버려요. 무슨 책이냐고 중간에 말을 끊고 질문을 해버려요. 정숙 씨가 원래 사람이 말하는데 말 끊고 중간에 치고 들어갈 사람 같진 않잖아요. 웬만해서는 그냥 허허 웃으면서 넘어갈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거를 끝까지 기다렸을 사람이에요. 왜냐면 여자 출연자들 사이에서도 정숙 씨가 막 다른 사람 말할 때 중간에 끼어들고 질문하고 그런 거 잘 안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거지. 그 책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정숙 씨의 취미가 독서이거나 아니면 정숙 씨의 꿈 중에는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책을 썼거나. 근데 책을 쓸 만큼 이렇게 한가하진 않았을 수 있겠지. 아니 한가한 사람이 책 쓰는 건 아니지만 워낙 그 본업 자체가 바빠서 책을 손대지 못하고 있지만 꿈 중에는 책을 쓰고 싶다는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면에서 이 정숙 씨를 알면 정숙 씨랑 뭔가 잘 어울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남자 출연자들 이번에 좀 면면을 보면 정숙 씨랑 어울리는 사람이 이번 기수에는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정숙 씨는 너무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기수가 좀 궁합이 안 좋아. 그렇지 않아도 한 명 날라갔잖아요. 육촌 동생이다 보니까 거기서 육촌 동생이랑 커플 돼서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안 사람들 소환되지. 그렇지 않아도 그 육촌 동생인 영철 씨 관련해서도 저는 영철 씨가 육촌 누나일 것 같다는 그 말을 할 때도 그냥 영철 씨가 좀 정숙 씨가 좀 비슷하게 생긴 그런 누나와 헷갈리는 거겠거니 생각을 했었어요. 확률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나는 기본적으로 통계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영철 씨가 좀 여기 와가지고 혼자라는 생각에서 좀 누군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좀 의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좀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정숙 씨가 좀 자기가 원래 좀 어렸을 때 친했었던 육촌 누나와 좀 닮았으니까 좀 육촌 누나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저런 착각을 하게 한 게 아닐까라고 혼자 생각을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아니야. 진짜 육촌 누나였어.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두 분이 이렇게 미소 짓는 거나 이런 게 닮았더라고요. 입 같은 게. 그렇지. 근데 또 그렇게 닮았다고 생각하고 보면 닮은 거지. 근데 어쨌건 그래서 정숙 씨는 지금 남은 분들이 5명밖에 없는 거고 벌써 여기서도 6명 중에서 1명이 사라졌다는 것도 큰 거죠. 근데 어쨌건 정숙 씨는 굉장히 장점이 많은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차분하고 그리고 정숙 씨는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부족함 이거를 좀 깨고 싶다는 생각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뭔가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그냥 좀 상처받고 그냥 웃고 말지 이런 게 너무 몸에 배 있으시다 보니까 이걸 이제 영철 씨랑 좀 맞물려서 생각해보면 그 가족 사이에서도 책임감 있고 성실한 그런 첫째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허당기가 있는 것과는 또 다른 거지. 그래서 이제 항상 자기 감정을 절제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감정적으로 배려할 줄 아는 이제 그게 정숙 씨는 훈련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어떻게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할 줄 모른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정숙 씨 자신에게는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이게 정숙 씨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루었을 때는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남편한테도 그렇고 굉장히 서로가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뭐 정숙 씨는 어떤 외모적으로 어떤 사람이 좋냐는 그 술자리에서 질문해도 강형욱 씨를 말하거든요. 근데 강형욱 조련사는 어때요? 카리스마 있잖아요. 멋있잖아. 자신감이 넘치잖아요. 그러면서 되게 섬세하잖아요. 되게 디테일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내면을 딱 꿰뚫는 면이 있다고요.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정숙 씨랑 같이 뭐 책 한두 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예를 들어서 취미가 맞는다. 그러면 정숙 씨한테는 정말 최고의 배우자가 되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정숙 씨는 너무 가정을 훌륭하게 잘 꾸릴 사람이죠. 왜냐면 아이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야. 아이들을 어릴 때는 잘 때만 이쁘다고 말하는 부모들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속을 안 썩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쨌건 성장을 하고 인격적으로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기보다는 그걸 인내하고 미소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꼭 엄마가 돼야 되는 건 아니지. 꼭 아빠가 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정숙 씨는 이제 그런 꿈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거를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카리스마도 있으면서 섬세하고 다정한 그런 사람이라면 정숙 씨가 원하는 대로 정말로 훌륭하게 가정을 꾸리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이다. 근데 다만 11기에 지금 보면 이 대진표가 너무 안 좋게 짜여져 있다.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 출연을 계기로 이게 나는 솔로가 되게 짧은 날짜잖아요. 4박 5일인가요? 지금 그렇지만 이게 실제로 여기서 경험할 수 있는 건 거의 뭐 4년, 5년치의 경험치를 쌓아서 나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숙 씨는 지금 나이에 비해서 경험치가 적을 거란 말이에요. 연애 경험치가. 그럼 여기에서 그 4, 5년치의 경험치를 쫙 빨아들여가지고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면 굉장히 좋겠죠. 아니, 내가 지금 벌써부터 뭐 누군가를 못 만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혹시나 안 되더라도 그만큼의 경험치가 쌓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조금 뭐 정숙 씨가 나중에 생각했을 때 아, 내가 너무 그냥 혼자 좀 이렇게 철없는 이렇게 좀 서툰 모습을 보였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실은 그게 다 4, 5년의 이런 경험치를 얻는 그런 과정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정숙 씨가 가진 이 재질 자체가 너무 좋은 가족이거든. 그러니까 가족으로서 너무 좋은 사람 같거든요. 누나로서도 너무 좋고 올케 입장에서 정숙 씨를 봐도 되게 좋은 사람 같다고 느낄 거예요. 배려를 항상 해주는 사람. 그래서 잘 되길 막 바라는 약간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어쨌건 그렇습니다. 예, 정숙 씨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제 계속 얘기를 다룰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예, 또 다음 시간에 얘기를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죠. 정숙 씨가 등장하는 장면에서.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